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오늘은 을목과 갑목일간의 갑진년 기본세운과 함께 6월의 월운을 살펴보실 텐데요. 사주에서 공부를 겸해서 명리분들과 또 주위분들의 운세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을목일간인데요. 을목일간에게 갑진년은 크게 봐서는 갑목인 겁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지지로 오는 정제의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을목은 수평성장의 기운이라 수직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갑목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를 사주명리에서는 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해서 등라개갑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부하셨듯이 겁재는 능력이 뛰어난 용병이자 프로이고 또한 스케일도 크고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내가 필요한 분야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갑진년은 갑목이 습기와 영양분이 풍부한 진토의 환경에 있어 더욱 유력한 겁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갑목의 상징성도 있는 겁재이니 을목의 일간분들은 갑진년의 겁재 활용의 유무에 따라 운세가 크게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한 사주인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겁재를 활용하셔야겠고요. 또한 식상 사주인 분들도 갑목의 목생화가 힘이 있으니 그동안 내 뜻대로 잘 안되던 목생화의 식상과 목극토의 재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갑진년의 겁재운을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진토정제는 어떤 사안의 순차적인 결과를 의미하게 되고 재물일 경우는 안정된 형태의 재물이고요. 또한 남명의 분들에게는 배우자나 여자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사주명에 정인이나 편인이 있는 인성사주의 분들은 토국수로 제극인이 될 텐데요. 내가 사주명에 갖고 있던 인성이 운에서 들어오는 진토정제에 의해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 운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던 공부나 장롱에 있는 자격증을 생제를 하는데 쓰실 수 있는 운기인데요. 특히 천간의 갑목 겁재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인성, 즉 지식이나 자격을 활용해서 정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사주인 분들은 토생금으로 재물을 관리하실 텐데요. 신금은 정관이라 재생관이 되지만 유금의 경우는 토생금의 재생살에 진유합이 겹치니 돈 들어갈 일이 좀 생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살의 운에서는 차라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나 또 건강, 미용 등에 대한 지출로 재생살을 해버리시는 게 개운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금 편관이 일지에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궁이 운에서 들어온 정제와 합의되니 배우자분에 의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의 지는 신자진 삼합의 마무리 기운이라 오행 중 수가 임묘되는 운기인데요.
그래서 을목일간의 분들은 갑진년에 수인성에 대해 한타임 정리하셔야 하는 운때이니 공부나 문서, 자격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잘 추스려 보셔야겠고, 특히 인성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니 혹시 섭섭한 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갑진년이 지나면 새로운 관계로 형성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경호월인 6월의 월운을 보시겠습니다. 5화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며칠이 지났지만 엊그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가 경호월이 됩니다. 을목일간에게 경금은 정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극목으로 일간을 극하리 할 때 겁재가 먼저 관을 상대해서 일간을 보호해주는 형태의 월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명에게는 정관이 안정된 남자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관의 극을 겁재가 먼저 받는다는 것은 경쟁자의 의미로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겁사주의 분들은 겁재와 함께 관에 저항할 수 있는 운기라고 보셔야겠고, 특히 식신사주인 분들은 나의 식신 재능으로 관을 극하게 되고, 상관인 분들은 상관견관으로 관을 좀 무시하게 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성사주의 분들은 토생금의 재생관으로 나의 재성을 관리하는 운기의 경호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오화식신은 화생토로 세운의 진토정제를 생지하게 되는 식신적인 활동이나 일거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천간에 정관을 이고온 식신이니 관에서 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화생토가 되면서 진토의 습기와 오화의 열기가 조후의 균형도 맞추게 되니 식신생재가 원활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생토에 이어 토생금으로 재생관까지 이어지니 재물이 생기고 관리도 하게 되는 재물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식신, 정제, 정관의 형태라 아끼고 안 쓰는 좀 구두쇠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의 특징은 어떤 토라도 목극토를 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운의 간목을 식신생재에 잘 활용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형태의 정제라는 결과를 취할 수 있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운에는 토개운을 하시게 되면 토재성의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각 십성 간의 연결의 흐름도 더 좋아지게 되니 꼭 토개운을 하셔서 경호월의 운기를 살리시게 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갑목일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갑목일간에게 갑진년은 크게 봐서는 편재의 환경에서 갑목비견과의 경쟁이냐 협력이냐가 테마가 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공부하셨듯이 비견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갑목의 특성상 내가 갑목인데 또 갑이 나타나니 좀 갑갑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사주명의 일지의 상태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나의 일지가 임목이라면 간여지동이라 일간의 기운이 비견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속성의 면에서는 갑진보다 좀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진은 습토인 진토 안에 있는 수기운에 의해 수생목을 받으니 아주 끈기가 있는 비견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화가 있는 식상사주의 분들은 목생화의 식상생재에 비견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반해 재성사주인 분들은 비견에 의한 쟁제나 탈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갑인일주의 분이라면 처음에는 일간이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반기가 되면 갑인일주는 마를 수가 있어 힘이 빠지게 되고 반면에 수생목을 받는 비견은 계속 생하게 되니 쟁제의 상황에서 비견에게 우위를 뺏길 수도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진토 편제는 확장성을 의미하고 또 밖으로 나가고 즐기게 되는 펀제의 기운이라 재물일 경우는 안정적이지는 못한 형태인데요. 게다가 비견이 달고 들어온 편제이니 동업이나 또는 돈을 빌려준다든지 비견을 믿고 투자하는 건 절대로 금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비견이 와서 야, 진토의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테니 우리 같이 펀드 형태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절대 비견을 믿고 재물을 움직이는 상황은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명에 정인이나 편인이 있는 인성사주의 분들은 토국수로 제극인이 되는데요. 만약 자수정인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자진합이 되어 정인과 편제가 합쳐지는데 이 또한 나의 자격이나 문서인 정인이 비견이 갖고 온 편제와 합쳐지는 형태라. 예를 들어 내 문서를 이용하여 만드는 편제의 주도권을 비견이 쥐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지는 신자진 삼합의 화계의 기운이자 오행 중 수가 임묘되는 운기인데요. 그래서 갑목일간의 분들도 갑진년에는 수인성에 대해 한타임 정리하셔야 하는 운때이니 문서나 자격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잘 추스려 보셔야겠고 또한 인성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십성이기도 하니 혹시 섭섭한 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갑진년이 지나면 새로운 관계로 형성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경월인 6월의 월운을 보시겠습니다. 5화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며칠 지났지만 엊그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가 경호월이 됩니다. 갑목일간에게 경금은 편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극목으로 일간을 세게 극하려 할 때 비견과 협력하거나 또는 비견이 앞장서서 편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월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겁사주의 분들은
비견들과 함께 관에 저항력이 생기는 운기라고 보셔야겠고, 특히 식신사주인 분들은 식신제살로 편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거고, 상관인 분들은 상관대살로 좀 부드러운 형태로 편관의 애로를 해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성사주의 분들은 토생금의 재생살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의 재생살로 운기를 써버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오화상관은 화생토로 세운의 진토 편재를 생재하게 되는 상관적인 활동이나 일거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천간에 편관을 이고 온 상관이니 관에서 맡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편관의 기운이니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일 수가 있어 특히 야근이나 과로 등에 의한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화생토가 되면서 진토의 습기와 오화의 열기가 조후도되니 상관생재가 원활해진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화생토에 이어 토생금으로 재생살까지 이어지니 에너지의 소모가 많고, 또한 불필요한 지출도 생길 수 있는 점은 대비하시고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월에는 편관의 근극목을 완화하고 동시에 상관생재를 할 수 있도록 비겁틀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 운때임을 참조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 간목의 분들은 일간에게 힘이 되는 목계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목기운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목의 에너지인 새로운 관심 분야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 개운해 나가시면 경호월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일간별로 갑진년과 경호월의 운세를 간략히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갑진년 하반기에 재물운이 좋은 사주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